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뭘 덜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종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보, 누구보다 빠른 정보로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기술적 매매 차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같은 얘기죠. 각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험상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주식은 이렇게 시장이 큰 시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어떻게 보면 종목을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기법을 적용하는 것, 다 여기에 한정된 얘기인데, 보통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 그리고 오래 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을 보면 다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근데 주식시장은 밖에 이렇게 시장이란 큰 테두리가 있고, 이 시장은 뭐 이렇게 글로벌 시황과 연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 많은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주도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현황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이고, 시장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뽑자면 사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바꾸면 시황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시황에서는 뭐 호재나 악재, 국내에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죠, 사건. 그리고 정책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뭐 북미 회담 같은 이벤트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악재나 어떨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장 시점을 오르는 중이냐, 오를 만큼 올라서 횡보하는 중이냐, 아니면 오른 다음에 지금 이제 악재를 적용해서 꺾이고 있는 중이냐,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이제 악재가 다 반영돼서 횡보해서 지금 우상향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을 읽고 내 종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더 이상 못 오르고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면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주식을 잘 샀으면 수익 난 것들을 주식에서 현금의 비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원래 사고 이게 주식 비중을 오히려 이제 이 정도에서 많이 늘렸을 상태에서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눌림을 받아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할 때는, 반대 이런 데서는 주식 비중을 또 늘려주고, 그럼 현금 비중이 자연히 줄겠죠. 이런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수 자체도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안 나와주면 결국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좌를 이런 걸 통틀어서 계좌 관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여기 고점에서 내가 밑에 산 분들은 그나마 낫겠죠. 내려오면 손해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계속 올라가는데 들어갈 줄 알고 샀다가
시장 자체도 못 가고 있으면 종목들도 좀 힘이 없어요. 근데 밀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존버라고 하죠. 버티기 해버리면 마이너스 난 걸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뭐 몇 달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렇게 물린 상태가 돼버리면 내 계좌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나날이 되겠죠. 종목에 따라서는 나중에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 회복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종목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걸 피해가면서 내가 항상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거 갑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에 가까운데 내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 확률을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이걸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변하는 게임이죠.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갑의 입장에서 내가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끌려다니는 어뢰 입장이 돼버리면 내가 능동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껏 잘 봐서 지금은 고점에 가깝다 싶으면 비중을 축소해주고 주식 비중을 그래서 예상대로 뭐 더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정말 추세 진행되면 다시 사면 되고 내 예상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땡큐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 흐름이 나올 때 또 주식 비중을 열리면서 여기서 팔았던 현금으로 사주는 이런 유연한 대안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주식에 나의 계좌가 자금을 계속 끌고 가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이걸 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시장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자, 이렇게 화면이 4개 있는데 맨 위쪽 거는 지금 다우 지수고요. 다우 산업지수죠. 이거는 다우와 나스닥을 볼 거고 이쪽은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다우지선스 지수를 봐도 지금 외국 미국장은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거 최근으로 누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 정도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빠진 거 말고는 미국장은 계속 우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쭉 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흐름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도 지금까지 상향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거는 미국 장의 흐름은 이렇게 바이러스 나오고 지금 회복이 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많이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수를 볼 줄 아는 분들은 장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지만 이 두 장의 힘의 세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우존스는 그나마 좀 비슷한데 코스피와는 이따가 나스닥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우존스 지수는 어찌되었든 계속 아직까지도 우상향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디테일한 분석은 계속 영상을 보시든지 차차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장은 고점을 찍고 두 번째에 하락폭 자체가 만만치 않게 미국 장에 비해서도 더 심한 하락을 했어요. 상승할 때 역시 고점 갱신이 안 되면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미국 장의 흐름은 그래도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국내 장은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약간 이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지금 차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장이 어떤지 바로 파악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우리 코스닥과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고점 갱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밀리는 지금 보면 역 헤드앤숄더처럼 아니 쌍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나스닥 시장은 똑같은 기술 시장이지만 계속된 조정이 나와도 우상향 중입니다. 누가 봐도 확연하게 어느 시장이 강한지 알 수 있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하락을 해준 뒤에도 올랐지만 결국은 아직 돌파를 못 해준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쌍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메이저 수급으로 이렇게 오르거나 반등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 일별 동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을 보면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서 재금 반등 때도 이렇게 급반등 자체가 조금 이게 안전한 좀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급반등이 나온다는 게.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개인들이 최근에 뭐 다른 이슈 테마가 있었겠죠.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로 반등이 나왔는데 기관과 외인을 봤을 때는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기관 외인이 덤성덤성이지 매도에 가깝죠.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오늘도 팔았고요. 이런 흐름과 그리고 당일 오늘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국내 시장이 가장 약했습니다. 국내에 한국 뉴스가 코로나 관련해서 대구에 지금 갑자기 확진 코로나 감염 대상자가 확 늘었죠.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뭐 교회 이렇게 신천지 교회 쪽 하면서 갑자기 늘어서 지금 국내가 엄청나게 이 불안감이 증폭됐어요. 그것 때문인지 오전부터 외인들이 엄청 이렇게 팔기 시작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중국은 다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 한국만 코스닥도 양매도로 밀어버렸고요. 코스피도 코스피 살짝 외인은 기간 확실한 매도 포지션이고 외인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6천억 가까이 팔아버렸습니다. 완전 하락으로 밀어버린 거죠. 다른 시장은 다 플러스인데 국내 시장만 마이너스다. 외국인도 국내 쪽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아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전에 잠깐 미국장이 어저께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다우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1%밖에 올랐잖아요. 8.7에 마감됐고 0.87에 마감됐고 다우도 반등이 나왔고요. 다우도 0.4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근데 국내 장도 우리나라 장도 아침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는 척하고 갭을 확 띄워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흐름을. 근데 이제 그런 뉴스 때문인지 오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그대로 오후에 지속적으로 밀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수급을 봐도 오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SPA 반도체 같은 경우 봐도 오늘 모양이 참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오늘 장중에 오전 중에 7.86까지 올렸어요. 무려 저기 외국인들이 거의 제가 봤는데 거의 100만 주 이상 100만 주 가까이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분봉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10시가 딱 되자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을 써서 매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서 계속 매도가 나왔고 결국은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이용해서 나온 것 같은데 거의 100만 주 매도죠. 그리고 다른 창구도 지금 있어가지고 최종 마감을 마이너스 60만 주 외국인들이 기관이 조금 받아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죠. 이게 웃긴 게 장중에 플러스 100만 주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전에 이 구간에서 여기서 판 게 160만 주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의 흐름과도 비슷했던 게 이렇게 올려서 동시 하루만 이렇게 판다는 게 오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도주처럼 올랐는데 팔아버린 게 저는 이게 조금 국내 시장을 조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뉴스 났잖아요.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중국 이어서 이제 이 사이에 배가 있는데 일본 배가 있지만 배는 좀 빼고 그거 빼면은 그 다음이 지금 한국이 됐어요. 한국이 2위예요. 2위. 요 배를 일본으로 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외인들이 바로 던져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국 뭔가 이게 해결될 느낌이 안 보이면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거지 해서 그동안 죽어가던 마스크주가 다시 급등을 해서 신고 돌파가 나와버리고, 웰크론도 마찬가지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죽어가던 게 한국의 대응이나 관리 미흡으로,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발표한 그런 대구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소식으로 갑자기 급등해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버틴다는 자체가 사람마다 이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한데, 종목만 가지고 과연 내가 여기 이렇게 버티는 게 제대로 대응하는 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의 흐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 얘기 드렸던 말씀을 돌아가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고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급반등이 나와서 고점 돌파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락이 연속 3일째 나오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660이나 650선까지도 어떻게 보면 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가 물론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을 낮추고 현금 비중을 올려서 조금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운이 나쁘게 진짜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밀려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또 장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라고도 하고 계좌 관리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오늘 나온 뉴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고집만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지 말고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얘도 2000 또 한번 이렇게 푹 눌러주면 어딘가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또 보고 있다가 지금껏 관심을 많이 가졌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이렇게 수급이, 외행기관 수급이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매수를 하면 또 반등이 나오면 먹으면 되고요. 오늘 조금 중구난방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가 마음 놓고 주식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시기적 상황이나 지금 정치적 이슈나 뭐 우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황 자체도 안 좋고 지수 자체도 미국장이나 다른 외국장에 비해서 되게 약한 상태라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계좌를 잘 보고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각자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일단 다 현금화한 상태고요. 예. 시장 자체가 정말 뭐 여기를 뚫고 더 올라가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자체에서는 오히려 또 바닥 흐름이 나와서 투매가 한번 나와주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